안녕하세요. 결혼 3년 차 남편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일은 없었던 것 같아서 용기 내어 글을 써봅니다. 아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저를 비난하실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털어놓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3년 전에 결혼했어요. 연애할 때부터 아내는 정말 마음씨 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저희 집에 인사드리러 왔을 때도 어머니께서는 참 점잖고 얌전한 아이네라고 하시며 좋아하셨거든요. 그때는 정말 다행이다 싶었어요. 솔직히 저희 어머니가 워낙 까다로우신 분이라서 며느리감을 고르실 때 기준이 높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그 기준을 무난히 통과한 것 같아서 안심했었죠. 결혼 준비할 때도 아내는 정말 많이 배려해 주었어요. 웨딩홀부터 시작해서 혼수 준비까지 저희 집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주려고 노력했거든요. 신혼집도 원래는 아내가 원하는 쪽 동네가 따로 있었는데 어머니가 우리 집 근처가 좋겠다고 하시니까 순순히 따라와 주었어요. 그때 저는 우리 아내 정말 현명하다. 시댁과 가까이 살면서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했었어요. 신혼 초기에는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아내는 매주 시댁에 안부 인사도 드리고 명절이나 집안 행사가 있을 때도 항상 먼저 나서서 도와드렸어요. 어머니도 처음에는 이런 며느리 어디서 구하나라고 하시며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도 하셨거든요.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역시 우리 가족들이 잘 어울리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기류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설거지를 하는 방식이 어머니 스타일과 다르다든지 음식간을 맞추는 게 우리 집 입맛과 조금 다르다든지 하는 것들이요. 어머니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적하기 시작하셨어요. 아,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해왔어. 음식간이 좀 싱거운 것 같은데 우리 아들 입맛에는 이게 맞지 않을 것 같아. 설거지할 때 그릇을 그렇게 놓으면 물이 다 튀어. 처음에는 어머니가 며느리를 챙겨주시는 마음에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도 어머니가 좋은 뜻으로 알려주시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었거든요. 아내도 괜찮아.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 다 맞는 것 같아라고 하며 웃어넘겼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의 잔소리는 더 자세해지고 빈도도 잦아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톤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식의 제안이었다면 나중에는 왜 이걸 이렇게 해놨어?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상하지 않아? 라는 식으로 바뀌었거든요. 시동생 부부도 은근히 아내를 무시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시동생 아내는 저희보다 1년 먼저 결혼했는데 어머니 앞에서 아내와 자신을 비교하는 말을 자꾸 했어요. 형수는 아직 우리 집 스타일을 잘 모르시나 봐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바로 어머니께 여쭤보면서 배웠는데 어머니, 형수가 하신 음식 맛이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다시 간을 맞춰볼까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아내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고개만 끄덕이거나 죄송해요. 다음에는 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뿐이었어요. 저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도 크게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문제라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집이 원래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어머니는 워낙 완벽주의자이시고 집안일에 대한 본인만의 기준이 명확한 분이에요. 저도 어릴 때부터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원래 우리 집은 이런 곳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아내가 힘들어하는 기색을 보일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좀만 참아줘. 어머니가 원래 저래.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어머니는 나쁜 뜻으로 하시는 게 아니야. 그냥 완벽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야. 우리 가족은 원래 좀 까다로워.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적응하면 괜찮을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한심한 말들이었어요. 제가 아내 편에 서서 가족들을 설득하기는커녕 오히려 아내더러 우리 가족에 맞추라고 강요했던 거죠. 그때는 그게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어머니 성격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아내가 조금만 더 인내하면 모든 게 원만해질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아내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퇴근하면 반갑게 맞이해주던 아내가 점점 무표정해졌어요. 대화도 줄어들었고 웃는 일도 거의 없어졌어요. 저녁을 먹을 때도 예전처럼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밥만 먹었어요. 왜 이렇게 조용해?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보면 아내는 항상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라고 대답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래. 시댁일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좀 쉬어라고 말했지만 정작 그 스트레스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작은 일로 큰 사건이 터졌어요. 그날은 일요일이었고 저희가 시댁에서 저녁을 먹기로 한 날이었어요. 아내가 나무를 묻히고 있는데 어머니가 옆에서 지켜보고 계시더니 갑자기 언성을 높이기 시작하셨어요. 아니, 나무를 그렇게 묻히면 어떻게 해? 손님도 오는데 그렇게 대충대충 하면 되겠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워낙 음식에 대해서는 까다로우시니까 그냥 평소처럼 한번 지적하시고 넘어가실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도대체 시집 온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이 모양이야?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잘하는데 너만 유독 이상해.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아내는 여전히 아무 말하지 않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더 화가 나셨나 봐요. 말 좀 해봐. 내가 말하는데 왜 대답도 안 해? 그때 어머니가 손에 들고 있던 주걱을 아내 쪽으로 확 던지셨어요. 주걱이 아내 발치에 떨어지면서 탁 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주걱 소리가 마치 뇌리에 박히는 것처럼 크게 들렸거든요. 아내는 그 자리에서 몸을 움찔하더니 천천히 주걱을 주워서 조리대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부엌에서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순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화가 나신 상태였고 아내는 이미 방으로 들어가 버린 상황이었어요. 시동생 부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어요. 저는 어머니께 너무 심하시는 것 아니에요? 라고 말하려다가 결국 하지 못했어요. 대신에 어머니, 제가 아내한테 잘 말해볼게요 라고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가니 아내가 침대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지만 손이 조금 떨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여보, 괜찮아? 어머니가 좀 그러셨네. 미안해. 아내는 한참 후에야 저를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괜찮아. 그냥 좀 놀랐을 뿐이야. 하지만 아내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마치 체념한 것 같은 그런 톤이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게 정말 괜찮은 일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지는 못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아내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저와 대화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런 아내 옆에서 뒤척이다가 결국 잠들었어요. 주걱이 떨어지던 그 소리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그 사건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더욱 나빠졌어요. 어머니는 아내에게 더 가혹해지셨고 아내는 더욱 말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얼마 후 추석이 다가왔어요. 추석 연휴는 정말 악몽 같았어요. 아내 혼자서 거의 모든 집안일을 했어요. 차례상 준비부터 시작해서 손님 접대, 설거지까지 모든 걸 아내가 담당했어요. 시동생 아내는 아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거의 돕지 않았고 어머니는 아내가 하는 일마다 트집을 잡으셨어요. 전 부치는 게 왜 이렇게 늦어? 다른 집은 벌써 다 끝났을 텐데. 손님용 차는 왜 이렇게 우려놨어? 너무 진하잖아. 과일 깎는 것도 제대로 못 깎네. 똑바로 좀 깎아. 아내는 그 모든 말들을 묵묵히 듣기만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내의 눈빛이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여전히 조금만 더 참자라고 생각했어요. 연휴만 지나면 다시 평소대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시동생 아내가 어머니 앞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형수가 차례 지낼 때 저라는 모습이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정성이 부족해 보였어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바로 아내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우리 집 제사를 가볍게 생각하는 거야? 시집 온 지 3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절 하나 제대로 못해? 그때까지 참고 있던 아내가 처음으로 반박했어요. 저는 정성을 다해서 절했는데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는 그 말에 더욱 화가 나셨어요.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도 되는 거야? 그리고는 다시 한번 아내에게 화풀이를 시작하셨어요. 그때 저는 정말 끔찍한 말을 들었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다 저렇구나. 자기 친정에서 배운 게 그것밖에 없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결국 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내는 그날 밤 내내 울었어요. 저는 그런 아내를 달래려고 했지만 아내는 제 손을 뿌리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내 편이 아니야. 그냥 당신 가족 편이지.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냥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한심하죠. 그리고 한 달 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내가 갑자기 심한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저는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침실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여보, 왜 그래? 어디 아파? 배가 너무 아파. 못 견디겠어. 아내는 고통스러워 하면서도 억지로 웃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몇 분 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병원에 가야겠어라고 말했어요. 저는 급하게 차를 가져와서 아내를 응급실로 데려갔어요. 응급실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급성 맹장염입니다.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 즉시 수술이 필요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내는 수술대에 들어가기 전에 제 손을 꽉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무서워. 나 혼자 들어가는 거 무서워.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아내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혼자서 모든 걸 견뎌왔는지를요. 수술실 문이 닫히는 걸 보면서 저는 눈물이 났어요.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어머니와 시동생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상황을 설명하고 병원에 와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반응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맹장? 요즘 사람들 맹장도 예민하게 굴어. 그냥 약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니. 급성 맹장염이라서 즉시 수술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에이, 요즘 병원에서 너무 호들갑 떠는 거 아니야? 옛날 사람들은 맹장 정도는 다 참고 살았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 아내가 지금 수술대에 누워 있는데 그걸 호들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그래도 병원에 좀 와주세요. 아내가 무서워해요. 내가 왜 가야 해? 너 혼자서도 충분하지. 나는 내일 약속도 있고 바빠. 시동생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형수가 좀 약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는 아이가 어려서 병원에 가기 어려워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내 걱정이 더 컸기 때문에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어요. 수술이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다행히 수술은 잘 됐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조금 더 늦었다면 복막염까지 올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아내는 마취에서 깨어나서도 며칠 동안 많이 힘들어했어요. 수술 부위가 아프기도 했고 몸 전체가 무기력했어요. 저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병원에서 아내를 돌봤어요. 그런데 입원 이틀째 되는 날 어머니가 문병을 오셨어요. 저는 이제라도 와주셨구나라고 생각하며 반가웠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하신 첫 번째 말은 이거였어요. 병원비 많이 나왔지? 요즘 병원비가 얼마나 비싼데. 그리고는 아내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 관리를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너무 약해. 아내는 그 말을 듣고도 죄송해요. 걱정 끼쳐드려서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수술받고 아픈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은 나의 남편이지 시어머니의 편이 아니어야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깨닫게 됐어요. 저는 아내의 남편이면서도 아내 편에 서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저는 아내 앞에서 울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아내는 그런 저를 보더니 손을 내밀어서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하지만 앞으로는 정말 달라져야 해. 퇴원 후 아내는 예전과 달라졌어요. 더 이상 모든 걸 참고 넘어가지 않았어요. 시댁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퇴원하고 일주일 후 어머니가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또 사소한 일로 잔소리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아내는 이번에는 참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를 존중해주지 않으시면 앞으로 더는 찾아뵙지 않을게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가 당황하시는 게 들렸어요. 아마 아내가 그렇게 단호하게 말할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뭐라고?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도 되는 거야? 네, 앞으로는 서로 예의를 지키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머니를 존중하겠지만 어머니도 저를 존중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아내는 저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확실하게 아내 편에 서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날 저는 직접 시댁에 찾아갔어요. 어머니와 시동생 부부가 모여 있을 때 저는 분명하게 말했어요. 앞으로 아내에게 그런 행동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제 말에 깜짝 놀라셨어요. 뭐라고? 내가 지금 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예, 맞습니다. 아내에게 주걱을 던지고 수술받는 사람 보고 예민하다고 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을 쏟아냈어요. 아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아왔는지 아세요? 아내가 우리 집에 맞추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세요? 그런데 가족들은 아내를 인격적으로 대우한 적이 있나요? 어머니는 말문이 막히신 것 같았어요. 평생 저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셨으니까요. 아내는 우리 가족의 일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아내를 가족으로 대한 게 아니라 그냥 집안이라는 사람으로만 대했어요. 시동생도 끼어들려고 했지만 저는 계속 말했어요. 시동생도 마찬가지예요. 형수를 무시하는 발언들 다 들었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머니는 한동안 저희와 연락을 안 하셨어요. 처음에는 서운해 하시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태도가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어머니가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아내에게 안부를 묻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아내와 통화하실 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톤으로 말씀하셨어요. 몸은 다 괜찮아? 수술 부위는 아프지 않고? 작은 변화였지만 저희에게는 큰 의미였어요. 어머니가 아내를 진짜 가족으로 걱정해 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시동생 부부도 예전처럼 아내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오히려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 아내에게 형수님 힘들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라고 먼저 말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아내였어요. 예전에는 항상 눈치를 보고 조심스러워했던 아내가 이제는 자신 있게 의견을 말하고 웃음도 많아졌어요. 저와 대화할 때도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졌어요. 당신이 내 편에 서주니까 모든 게 달라졌어. 이제는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야. 아내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늦게 깨달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두 집안이 만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지금은 시댁 방문할 때도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예요. 어머니는 아내에게 연락하실 때 먼저 저에게 아내분이 피곤하지는 않은지 물어봐 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내가 만든 음식에 대해서도 맛있다고 먼저 말씀해 주세요. 아내도 이제는 시댁에서 편안하게 지내요. 예전처럼 눈치 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하고 본인 의견도 자유롭게 표현해요. 어머니도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제야 진짜 우리 가족 같다고 말씀하세요. 물론 아직도 가끔은 작은 갈등이 생기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일이 생기면 저부터 먼저 나서서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아내 혼자 감당하게 두지 않아요. 얼마 전에는 어머니가 아내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예전에 너무 심했구나. 미안하다. 이제는 정말 딸 같아. 아내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결혼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깨달았어요. 가정이라는 건 누군가 일방적으로 희생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선택하고 존중해줘야 지켜지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남편이라는 건 단순히 아들의 연장선이 아니라 아내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동반자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내가 시댁에 적응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시댁과 아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주는 게 남편의 역할이라는 걸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내가 수술대에 누워있을 때 했던 말이 계속 기억나요. 당신은 나의 남편이지 시어머니의 편이 아니어야 해.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아내에게 상처를 준 그 시간들은 되돌릴 수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제가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매일매일 아내를 더 사랑하고 더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발 저처럼 늦지 마세요. 아내가 참는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아내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사랑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지켜주는 게
남편의 의무예요. 주걱이 떨어지던 그날, 저는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정작 행동으로 옮기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지금도 때때로 후회해요. 왜 그때 바로 행동하지 못했을까 하고요.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아내와 저,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가 다시 웃음을 되찾았으니까요. 결혼이라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희생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 부부는 정말 행복해요. 어머니도 이제는 진짜 가족처럼 아내를 대해주시고 아내도 편안하게 시댁을 찾아뵙고 있어요. 이런 날들이 올 줄 몰랐는데 정말 감사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건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